뉴욕시가 이르면 6월 초에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더라도 다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과 관련해 추가 부양책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 번의 나이스샷이 있을 수 있다며 적기에 추가 정보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200의 연방정부 현금 지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의 치명률은 0.4%로 추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9,872명 늘어난 164만 774명, 사망자는 1,133명이 늘어 97,48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552명이 늘어 36만 7,909명, 사망자는 120명이 늘어난 2만 9,005명, 뉴저지 확진자는 804명이 늘어나 15만 4,245명, 사망자는 133명이 늘어 1,9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이르면 6월 초에는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7대 전제 조건 가운데 병상 공실률 등 아직 3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6월 초에는 조건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6월 초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주지사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현재 경제재개 돌입을 위한 7대 전제 조건 중 최소 30%의 병원 병상 공실률에서 27%, 최소 30%의 중환자실 병상 공실률에서 26%를 기록하고 있고 주민 10만 명당 최소 30명의 감염 의심자 추적 요원 확보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는 주정부가 내세운 7대 전제 조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건설과 제조, 도매업이 허용되고 2단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와 소매 부동산, 3단계 식당, 호텔, 4단계 예술, 오락, 교육 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허용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뉴욕주 모든 서머스쿨에 대면 수업을 금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더라도 다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BC 방송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포드 자동차 공장 방문 중 대통령 직인이 찍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전했습니다. 포드사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포드사의 빌 포드 회장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사 GT 차량 3대를 관람하는 개인 일정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후 남은 일정 중에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피해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분명하고 일반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을 끌 것이고 국가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에 자신감을 보이며 이를 불씨라고 지칭하고 불씨든 불꽃이든 우리는 진화할 것이라며 국가문을 닫는 셧다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과 관련해 추가 부양책을 언급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의 나이스샷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양책의 내용은 적기에 추가 정보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시간주 입실렌티 소재 포드 모터스 공장을 둘러보던 중 기자들에게 추가 부양책 필요 여부와 관련해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것으로 본다며 사람들을 위해 돈을 좀 마련하게 될 것이고 또 한 번의 나이스샷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 부양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에 관해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적기에 추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역시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날 더일 화상회의에서 또 다른 법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가 부양책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3조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재정 부담 우려는 물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주가 주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업 지원금 문제는 현재 의회대에서 논란의 초점입니다. 민주당 하원은 실업급여 연장을 포함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미 국민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독려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원에서 새로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일단 중지를 결정한 이후로 각 의원들은 현충일 연휴 귀성을 앞두고 점점 더 심한 지급안 통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레이디 의원은 공화당과 백악관은 실업급여와 실직지원금을 재설계하기로 했다며 이 지원금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데 방해와 장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한 활동의 원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새로운 3조 달러 지원금 지급안을 지난주 하원에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미치 맥코넬 의원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그 법안이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고 상원 의원들도 추가 지원금은 6월에나 의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대에 이르고 실직자가 3,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실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맥코넬 의원은 자기들이 2조 달러의 1차 지원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며 지금은 추가 지원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부터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킨 추가 지원금 3조 달러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의 위시리스트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미국인 개개인에게 현금 1,200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인들이 이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원금을 받은 미국인 가운데 소득이 3만 5천에서 7만 5천 달러인 경우는 주식 거래가 90% 늘었습니다. 21일 CNBC는 데이터 분석 업체 엔베스트넷 요들리가 지난 3월부터 미국인들의 소비 습관을 추적한 결과 연방정부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 지난달 중순 이후 소비가 81%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지난 3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통해 미국인 개개인에게 1,200달러씩의 현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현금을 지원받은 미국인 250만 명의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원금 중 일부는 주식 투자에 사용됐습니다. 매체는 지출 내역 가운데 주식 투자가 저축 및 현금 인출에 이어 2, 3위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3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인 경우 현금 지급 이후 주식 거래가 전주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연봉 10만에서 15만 달러는 82%, 15만 달러 이상은 50% 각각 늘었습니다. 빌 파슨스 엠베스 요들리 회장은 코로나19와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특히 증권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시장의 큰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는 3월 중순 이래 노동자 3만 8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자나 고용주들은 일시적인 해고일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많은 일자리가 아예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일상화 등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제 구조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발생한 일자리 중 상당수는 영원히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셧다운이 시작된 3월 중순 이래 노동자 3,860만 명이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자나 고용주는 이런 실직 상태가 일시적일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실직자의 42%가 영구적인 실직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뉴 노멀이 될 경우 레스토랑이나 극장, 상점,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객이 줄고 이에 따라 필요한 직원 수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는 원격 근무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노동자가 줄면 사무실 인근 상권에서는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일자리의 상당수는 배달 운전자나 창고 노동자 등 저임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 교수는 경제 회복 과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냉혹해질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일시 해고한 노동자를 재고용하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이런 포부는 종종 실현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전염 사례의 40%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증상자의 치명률은 0.4%로 추산됐습니다. 21일 CNN은 CDC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새로운 지침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수집한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35%는 무증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증상자의 치명률은 0.4%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치명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 65세 이상은 1.3%까지 높아졌고 49세 이하는 0.05%가 사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DC가 설계한 5가지 시나리오에선 치명률이 최악일 땐 1%, 최선일 땐 0.2%로 예측됐습니다. CDC는 또 전염 사례의 40%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입원이 필요한 비율은 전체 3.4%인데 65세 이상은 2배 정도인 7.4%까지 증가했습니다. CDC는 다만 이 수치들이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데이터가 추가되면 수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밖에 CDC는 또 동물이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소수 발견되지만 사람이 반려동물로부터 전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소아괴질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환자들은 어린이들보다 더 심각한 경과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주 놀스웰 의학센터에서 최근 25살 환자가 소아괴질로 진단받았고 뉴욕대 병원에서는 20대 초반 여러 명이 괴질 증상으로 입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는 20살 환자가 괴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뉴욕대 소아감염병 전문의는 오히려 20대 괴질 환자가 어린이 환자들보다 더 심각한 경과를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괴질은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10대 및 청년 괴질은 심장과 장기에서 저항하기 힘든 반응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괴질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됐고 현재는 13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5세 소년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이 괴질로 사망했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각각 청소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20개가 넘는 주에서 어린이 괴질 증상이 보고됐고 건수로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놀스웰에서 치료받은 어린이 44명 가운데 회복 후 퇴원한 비율은 80%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는 코로나19에 가장 잘 대응한 국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독일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탈리아와 중국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일주일간 1,957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은 훌륭했다가 25%, 잘 대처했다가 4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조금 나쁘다는 22%, 형편없다는 7%였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독일은 훌륭했다가 15%, 잘 대처했다가 51%였고 조금 나쁘다는 25%, 형편없다는 4%였습니다. 미국은 훌륭했다 10%, 잘 대처했다 37%, 조금 나쁘다는 22%, 형편없다 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조금 나쁘다가 36%, 형편없다 27%, 그리고 잘 대처했다는 28%, 훌륭했다는 6%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 역시 조금 나쁘다 26%, 형편없다 37%로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했고 잘 대처했다 26%, 훌륭했다는 7%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46%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출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고 38%는 상당한 양을 배울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84%가 중국의 정보를 별로 믿지 않거나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0%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목사 1,200여 명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로디 지역 교회의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는 1,200여 명이 넘는 목사들로부터 교회 운영 재개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았다면서 오는 31일부터 철저한 방역 방침을 지켜가면서 교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타일러 변호사는 이 가운데 일부 목사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만큼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가 더 많을 것이라면서 오는 3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3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무부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교회나 일부 시설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한 아시안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한 아시안 커플이 길을 걷던 중 백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아시안 남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시안 남성이 쓰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는 길바닥에 떨어졌고 곧바로 폭행을 가한 남성에게 항의하자 가해자는 침을 뱉으면서 이 모든 것은 너네 책임이라며 코로나 사태를 아시안 탓으로 돌렸습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가해자를 수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시애틀에서만 모두 7건의 아시안 차별이나 공격이 이뤄졌고 LA, 뉴욕 등에서도 아시안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앞둔 21일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사흘간 조기를 개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잃어버린 미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앞으로 3일 동안 모든 연방 건물과 국립기념관에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이 되면 조기를 개항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21일 한인 뷰티 업체 키스는 한인 동포를 위한 긴급 지원 용도로 민권센터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키스 측은 이번 사태로 인해 키스 역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30년이 넘은 미국 내 한인 회사로서 동포들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고 이겨나가는 것이 키스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기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부금은 서류미비 한인 동포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판매세 납부 기한이 6월 2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2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이자나 벌금 없이 판매세 납부 기한을 다시 6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연장 조치로 인해 최대 8만 9천 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약국 체인 CVS가 뉴욕주 전역에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선별 진료소 36곳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CVS에 따르면 22일부터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인우드 지역을 비롯해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등의 지역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는 사흘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